여러분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럼 혹시 이 말들이 한때는 유행했지만 근거도 없이 현실을 단순화시키기만 하고 결국 잘못된 희망만 주는 자기계발계의 낭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최근 뇌과학에서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때 꾸는 꿈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꿈의 뇌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관점에서 24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 17시간은 웨이크 상태입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잠이 들면 대략 20분의 렘 수면과 70분의 넌렘 수면을 한 주기로 보통 4번을 반복합니다. 뇌의 상태는 이렇게 웨이크, 렘, 넌렘의 3가지 상태입니다. 그럼 하룻밤 동안 렘 수면은 약 80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뇌파를 관찰해보면 깨어있을 때 상태와 비슷하게 활동적인 뇌파가 보이는데 이때가 꿈을 꾸는 상태입니다. 하룻밤에 꾸는 꿈이 대략 8개에서 10개의 꿈을 꾼다고 하니 평균 8분 정도마다 하나씩 꿈을 꾸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꿈들은 어딘가 하나씩 나사가 빠진 것 같지만 그 꿈 안에서의 맥락은 이어집니다. 그건 우리 뇌가 사실성과 일관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100이면 100 일관성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1964년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와 로저 스페리는 이 당시 간질 환자들의 발작을 줄이기 위한 치료법으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인 뇌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간질은 일종의 뇌 내의 방전 현상인데 이 수술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 것에 착안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이 치료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합니다. 환자가 앉아있는 방의 스크린에 2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왼쪽 시야에는 눈이 내리는 장면의 영상이 나오고 오른쪽 시야에는 닭발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언어를 처리하는 뇌가 좌뇌이기 때문에 오른쪽 눈에 닭발이 보이니 저거 닭발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왼쪽 눈에 본 것은 우뇌가 처리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눈이 오고 있다는 걸 알기는 합니다. 이때 왼손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 있는 걸 잡아보라고 하면 눈이 오니까 치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삽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왜 삽을 잡았냐고 물어보면 우뇌는 언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좌뇌가 닭장을 치우기 위해 잡았다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좌뇌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게 닭발뿐이니 삽을 들고 있는 자신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닭장을 치워야 한다는 이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요즘 생성형 AI들이 모른다는 말을 몰라서 만들어낸 궤변인 할루시네이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챗GPT 같은 요즘 AI는 인간의 뇌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낼 정도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뇌가 일관성을 선호하는 것은 일관성이 이전 기억과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동 기억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의미 기억의 장기 보존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기억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생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뇌과학에서 기억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사실은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기 위해선 이전 기억과 어떤 형태로든 링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가 문자로 표현되고 발음으로 표현되면 우리의 언어에 대한 기억과 링크되어 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억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감정입니다. 뇌가 꿈을 꾸는 상태인 렘 수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편도체의 활성화와 아세틸콜린의 과다 분비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렘 수면 중에는 감정의 홍수를 만들어냅니다. 아세틸콜린은 이미지의 연결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렘 수면 중에는 넌렘 수면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분비되어 과다 연상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꿈에선 왜 스스로 감정 홍수의 상태에서 과다 연상을 일으킬까요? 바로 강한 감정 상태에서 낮 동안의 경험이나 생각의 이미지들을 마구 들이대서 우리 뇌가 스스로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꿈은 뇌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억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배경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일종의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가 특정한 진동을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진동을 가진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생각과 감정뿐이니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적합한 상태가 되자는 의미라면 끌려감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이 에너지다 라는 전제 자체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목표를 이룬다는 건 뭘까요?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분화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뇌의 작용이 도파민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도파민이 쾌락과 관련된 호르몬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더해졌지만 실제 의미는 그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때는 예상이 깨졌을 때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상이 깨지면 그 일을 지속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인 시절부터 우리는 사냥에 실패해도 계속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점차 그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익숙함, 습관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이 느낌을 뇌과학에서는 행동기억이라고 합니다. 행동기억은 말 그대로 행동 하나하나의 절차가 기억되는 건데, 목표와 관련된 행동기억들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목표와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행동기억을 늘리는 일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건에서 맥락만 분리하여 의도적으로 연습한다는 인간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특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꿈이 감정과 이미지 연상의 과잉 현상이라는 점은 우리가 쉬고 있으리라 여기는 자는 시간에도 행동기억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럼 이미 매일 일어나고 있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일지도 모르는 이 꿈이라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의지대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딸기향 해열제 같은 환상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저 깨어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뇌가 꿈에서 사용할 감정의 이미지들이 긍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주자주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그럼 꿈이라는 무작위적으로 선발된 감정과 이미지들이 링크되어 우리를 목표와 가깝게 멱살 캐리해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잠을 줄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수면 시간은 일단 확보하기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5분은 눈을 감고 희망하는 미래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면서 꿈을 이루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쓸모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